안녕하세요. 다양한 사건, 사고, 사례와 관련 법률, 승소하는 법 등을 알려드릴 울산의 강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계약기간 도중에는 세상 좋던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가 비일비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은 임대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물권법상의 전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 계약인 임대차 계약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법적 의미의 진정한 전세인 것이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행여나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안 내거나 집을 훼손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즉시 임차인이 되돌려받는 것인데, 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 중에 제일 흔한 것이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임대인의 그런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지급 거부 사유 중에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바로 당신이 집을 너무 험하게 쓰는 바람에 집이 엉망이 돼서 새로 도배하고 이것저것 새로 수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만큼은 내가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의 내부 상태를 임의로 변경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이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 가치를 회복시켜 놓으라는 것이지, 임차 목적물의 상태를 처음 입주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은 사용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실 것이, 내가 지금 집도 새로 다 구해놨는데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도 될까?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니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사는 무조건 가지 못하게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15,000원 정도이고 처리기간은 2주 정도가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증명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가 보낸 우편물의 내용을 보관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그 내용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일정 시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로는 따로 특별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발신은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겠죠. 다음으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데 반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법원 결정을 얻을 수도 있고, 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어차피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려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가 비교적 다툼 없이 명확한 경우에나 실익이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증명은 단순히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도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어차피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경을 쓰기 싫으시다면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그것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긴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가 크다거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라면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꼭 하셔야 될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하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변의 변호, 다음 편에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